정확히 북한이 북중 국경하고 딱 경계돼 있는 지역만 지금 특수부대가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지난 시간에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패싸움 문제 제가 지적해드렸죠. 원래 그 시간이 같이 다루려고 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찍더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분 왜 이런 싸움이 나오는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지난 방송보다 이 이슈를 사실은 먼저 내놨어야 되는데 그 이슈가 하도 긴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를 먼저 보내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군 대이동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가 라고 제가 주제를 달았습니다. 이 대이동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이동은 북한군에서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데일리 NK가 이 기사를 8월 19일 날 오전에 이 기사를 올렸는데요. 기사 제목이 양강도 국경지역의 폭풍군단 대신 7군단이 감시 단속 강화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경경비대 인원 부족 제의받고 병력 보충 비준, 군인들, 주민들 굶어 죽겠다 고통 호소. 북한 양강도 접경지역에 들어와 있던 폭풍군단 병력 대다수가 최근 함경북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양강도 내 폭풍군단 병력은 대응당군의 일부 남아있고 대신 7군단 병력이 새롭게 투입된 상황이라는 전언입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 NK에 양강도에 들어왔던 폭풍군단 80%가 지난 10일 함경북도 국경으로 올라갔다면서 20%는 대응단에 있고 빠져나간 폭풍군단 자리를 메우기 위해 11일부터 해산에는 7군단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유튜버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분들이 지적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7군단과 폭풍군단이 왜 양강도 해산에 이렇게 들어왔으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 문제가 바로 지난 방송을 제가 했던 총기 사건과 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방송에 총기 사건이 한두 건으로 그렇게 일어났다 그걸로 끝이냐? 절대로 그거가 끝이 아닙니다. 양강도는 원래 9군단 지구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양강도 그 지구사령부의 소속이면서도 2개 여단인가 3개 여단이 거기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군단에서 넘어간 인원을 보게 되면 7군단 인원은 약 4,500명. 4,500명이면 어떤 규모냐면 4,5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거하고 한 개 여단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한 개 여단이 9군단 관할 지역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한 개 여단이 9군단 관할 지역에 임시로 주둔하기 위해서 왔고, 폭풍군단은 3,000명, 한 개 여단 규모보다는 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원래 폭풍군단이 여단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한 규모의 인원이 또 지금 함경북도로 또 이제는 회력적으로 넘어간 거죠. 북한 안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대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왜 굳이 7군단의 병력을 해산으로 갖다 놨고 왜 폭풍군단이 함경도로 갔냐. 북한 정부가 보기에는 해산보다도 함경도 쪽의 북중 국경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폭풍군단을 거기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이 폭풍군단이 최초에 오긴 어디서 왔냐? 남포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지도상을 제가 살짝 띄워놓을 건데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국경들이 어디 있나요? 자강도, 함경도, 해산, 그리고 해안가도 있지만 DMZ. 그러면 북한이 정확히 지금 북한군이 움직이지 않은 군병력은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최전방 병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전방 병력은 움직이지 않고 뺄 수 있는 병력이 어딘가? 남포를 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유튜브 분은 남포가 평양을 보위하기 때문에 남포 병력을 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평양 방어사령부와 함께 평양은 평양대로 보위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지키지 않고 시내 중심에 있는 폭풍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간에 사건이 발생되면 자주 이동을 다니는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포에 있던 폭풍군단이 지금 해산으로 들어왔는데 해산의 병력이 부족한 것보다도 밀수에 대한 원천 차단을 막기 위해서 더군다나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밀수라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북한이 북중국경이 신해주나 자강도도 있는데 왜 함경도하고 해산 쪽만 이렇게 강조를 하냐? 같은 밀수라도 정말로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수가 진행된 것이 가장 많은 양이 진행된 것이 어디냐? 양강도하고 함경도라는 겁니다. 신해주와 자강도 쪽은 오히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해주는 정말로 경계가 심합니다. 그리고 막자 하면 진짜로 막힙니다. 거기는. 그리고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중국 마을이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 밀림을 먹을 걸 지고 한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지고 한 일주일 동안 수림을 헤쳐나가야 중국 시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군단, 국경도 아니고 시내에 있는 폭풍군단의 병력 일부가 북중국경에 북한의 최대 밀수의 거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함경도와 해령 쪽을 차단 막기 위해서 함경도로 올 수밖에 없었고, 9군단 관할이기 때문에 9군단이 통제를 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9군단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9군단 관할 지역에 있는 양강도 그리고 뭐 무산, 회령, 원성 이 국경 지역에는 국경경비대하고 협력이 됩니다. 서로가 뇌물이 다 오고 가고 있어요. 양아버지가 9군단 당원 등록과 부장도 했고 원래 21여단 한경북도 청진에 있던 21여단 연대정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9군단 그 실태를 좀 잘 알거든요. 9군단에 나중에 갔을 때도 국경경비대 군인들 계속 집으로 뇌물 가지고 들어오고, 뭐 해안경비대에 있었던 군인들 저 아래 원래 부하들을 또 계속 뇌물 가지고 오고, 이것이 9군단 정치부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양아버지는 9군단 정치원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9군단이 얘네한테 통제를 하라고 맡기는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특수부대와 엉뚱한 지역에 9군단 관할 지역 안에 7군단하고 또 9군단은 또 라이벌입니다. 둘이 같은 함경도 출신이래. 센 놈끼리 더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북한군 부대들 안에서 싸움 일어난 거 보면 함흥 출신하고 청진 출신이 또 제일 많이 싸워요. 협력할 땐 또 협력하더라도. 그런 눈에 가시 같은 7군단이 지금 한계 여단이 이제 해산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문제 안 날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역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7군단이나 9군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통제 관할이 있는데, 특수부대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폭풍군단은. 지 나름의 자기들은 뭐 긍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역 주둔이 정확히 딱 지적됐던 지역 주둔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수부대가 오히려 조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특수부대가 투입될 때마다 싹쓸이 할 때는 결국은 누가 같이 고통받냐? 주민들이 같이 고통받습니다. 이게 다 생계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7군단이 해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폭풍군단이 함경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9군단이 9군단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국경경비대를 통제한다는 건 고양이 생선이 맡기는 그런 꼬라지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폭풍군단하고 7군단의 병력을 빼서 지금 함경도로 진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듯 내륙 주둔 부대를 국경지역에 투입한 배경은 혁명화 처벌이나 조기제대, 감정제대, 생활제대 등 각종 제대 조치로 국경경비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소식통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국경경비대 인원이 부족해서 보낸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대 처모 자체에서 국경경비대 군 입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경입니다.
국경에 아무리 경비대가 인민무력부보다 좀 못한 이런 지위에 있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임무의 독특성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 참모에서도 너무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받아도 먼저 참모에 뽑힙니다. 그 명단들 먼저 우선권을 해주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군병력이 모자라야지 왜 경비대만 모자랍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이 살까봐 국경경비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력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외형상으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북한이 주민들 민심에 흐려질 수 있는 정보는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거짓말 잘 쓰거든요. 기사에서는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북중 정격 지역에 벌어지는 밀수와 탈북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을 또한 높아지지만 정작 국경을 보호해야 할 경비대 인원이 충분치 않다라는 아는 상태라는 것이 아마 이번 사건의 이번 지시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원 병력이 이 밀수나 탈북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인원 병력이 기존의 인원 병력은 부족하다. 이것이 인원 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존의 병력이 본인 한 초소가 맡은 구간이 원래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로 이게 통제한 게 상당히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그 거리, 잠복 초소의 거리, 초소 근무 조 간의 이러한 거리를 좁히고 통제를 강화하려면 인원이 또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국가보위상은 국경지역 초소와 인원도를 증강하지 않으면 물샐 틈 없는 국경 방어가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직접 무력을 최고사령관인 병력 보충으로 요청하는 제의를 올렸다고 알려졌네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났네요. 국가보위상이 뭘 압니까? 저런 사람들 국경경비대 현실을 모르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이런 제안, 현장에 맞지 않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수부대하고 폭풍군단하고 국경경비대 사살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기에는 오히려 진짜로 저기에 인원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구군단 병력이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살까지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구군단도 못 믿겠으니까 지금 폭풍군단을 끌어들였는데 그게 지금 더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은이가 보위상의 제의서에 비준하면서 국경에 인민군 병력을 보내 전염병 잠잠해질 때까지 임시배치죠.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방어체계를 갖추고 유지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북한군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방송하는 분들 나는 좀 황당해서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군에 대해서 그 안에 정확한 실체를 모르면 차라리 방송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거기에다가 꼭 살을 이상하게 더 붙이더라고요. 김정은이 비준 가업이 떨어진 뒤 돈맛이나 날라리 풍에 물들지 않은 정예의 일당백 싸움 부대로 신임이 높은 폭풍군단이 먼저 양강도에 투입된 것이라며 폭풍군단이 많은 잠복호와 은밀한 감시 초소들을 양강도 국경 영선 지역들에 증설한 뒤 안전성과 은밀성까지 확인해 7군단 군인들이 경각성 있게 근무를 설 수 있게 해두고 한북도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분명히 사고 일어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뭐라고 말해야 더 이해가 빠르시냐면 내 집 앞마당에 남이 내 집 앞마당에 와서 보초를 선다는 겁니다. 이게 구군단 입장에서 그렇게 더러운 기분이 되는 거예요. 구군단이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군 출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의 인원이 부족하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강해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증강할 때 배치된 인원을 애초에 잘못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국경경비대나 7군단 인원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감정 구군단하고의 충돌이 군부 안에서의 이제 패싸움이 이제 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일개 병사의 패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국경에 밀접한 지역에서 임시 가설 병영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비준 가업을 수행한 것이라 인민무력성 후반국이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으로 풀어지고 있어 취식 상태도 좋은 편이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이걸 보니까
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지금 저 지역에도 분명히 구군단 산하 부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대들은 생활이 다 열악합니다. 국경경비대도 뭐 지금 밀수가 다 통제되면 어느 정도 제한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의 저러한 최우상 대우가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반감을 싸게 하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반감을 싸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연선 지역 사람들은 국가 공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방도는 오직 밀수밖에 없는데 개미 한 마리도 강에 얼씬 못하게 하니 어떻게 먹고 살려냐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답니다. 진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더구나 폭풍군단을 데리고 간 부분도 있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차단하는 게 한계 있고 구군단이 차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 생계가 서로 다 함께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양강도와 함경북도 외 다른 더 국경 지역에서 현재 내륙군 병력이 투입된 상태라며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리고 자강도에도 2,500명의 폭풍군단 인원이 파견됐고 평안북도에도 3군단 인원이 3,500명 들어와 있다. 결국 폭풍군단 인원은 함경북도와 자강도와 평안북도에 지금 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폭풍군단이 이 세계도에 갔을까요? 여기엔 무엇이 있나요? 중국 국경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내륙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과 이것이 저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중국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걸 그들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북중 국경에 대해 투입된 특수부대 인원들은 정말로 인력 보강을 위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 것일까요? 남한하고 경계되어 있는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병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8.15 훈련소, 108 훈련소, 그리고 820 훈련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대들입니다. 특수부대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 여단 미만의 병력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자강도, 평안북도, 신의주, 그리고 함경도에 갔다는 거, 양강도까지. 정확히 북한이 북중 국경하고 딱 경계되어 있는 지역만 지금 특수부대가 다 갔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문제죠. 저는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 기사로 과연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짚은 김정아였습니다. 중!